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 계엄령, 국회의원, 체포, 구금 이런 말까지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 없는 얘기, 아니 근거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군 관계자 혹은 민주당에 제보를 하는 어떤 인사들 이런 쪽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 온갖 억측을 낳게 하는 그런 유언비어, 선동, 카더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원내 제1당 공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그렇게 꼬집었더군요. 사법 리스크가 10월에 현실화됐을 때 그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를 하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용으로 지금 계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전국을 찌르는 어쩌면 이재명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지적과 분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톱이 카더라 계엄의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용산에서는 이재명 직을 걸고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다 그랬는데 이제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 얘기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2017년 3월 그때 기무사가 작성한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라는 문건을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돼서 의결 정족수인 제적 과반을 맞추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7조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은 지금부터 44년 전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서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선포된 적, 검토된 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른바 충암고 라인 얘기가 야당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되면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대통령실 모두 하나의 충암고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나치 선동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나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조선일보 오늘 분석 기사가 있는데요. 불체포 특권 체포되지 아니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야당 의원을 42명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을 검토했다? 국방장관 포함한 204명 조사했는데 내란 음모죄 기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야당의 난데없는 계엄 음모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계엄령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욕보이는 행위일 뿐이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에 야당 쪽에서는 아마 대대적인 시위, 집회를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서울역 앞 광장 등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가득 메워서 정권 탄핵 또는 계엄령 반대 뭐 이런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데 그런 대규모 군중 집회, 불법 집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일 그러한 지금 플랜 B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엄 이 이야기로 국방장관 청문회가 시작되고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야당에서는 충암고등학교 출신들 이 충암파를 앉혀서 계엄령 친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정치 선동 자리가 아니다.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충암고가 군을 장악했다고 하나 우리나라 별을 달고 있는 장성 400명 중에 충암고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 졸속 기만 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 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에 대통령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초토화될 수 있다. 적에게 우리 전통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다.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 8면봉 민주당이 불지피는 윤 대통령 계엄 준비 음모론을 놓고 여야 격렬하게 충돌. 대표회담 약발이 하루를 못 가는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식 있었는데 대통령 불참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악의 국회가 정상화를 먼저 한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석해서 협치의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참을 한 대통령의 개원식은 오명을 썼다. 오명 쓴
국회 개원식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 개회식과 동시에 개최가 됐는데 95일 만에 최장 지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대립을 하면은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통령이 오면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망신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 21대 국회에는 국회 문을 열자마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다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고 해병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국정조사 4건 모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국회에 왔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면전에서 그만두라 라는 의원도 있었다.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는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노골적으로 탄핵을 입에 달고 있고 이제는 계엄령 얘기까지 음모론을 짚히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 오고 싶겠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개원식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행사라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했어야 한다. 677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저출생, 연금개혁,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갔어야 한다. 장안의 가장 화제는 문다혜죠.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전달해서 이 딸한테 갖다 주게 했다는. 또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문명을 출판한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뭉칫돈을 문다혜 계좌로 이체했다는 그런 소식. 그런데 아무튼 이 문다혜는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깜깜이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부부의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다혜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다혜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 또 부산 외고 일본어과에 들어갔다 중퇴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다는 뜻이겠지요. 부산에 있는 부산 외고 일본어과 중퇴. 일본에 있는 고쿠시칸 대학은요. 국사관 대학이라고 우파 중의 우파 대학입니다. 한일 합방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그 고쿠시칸 대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사관 대학. 그래서 사람 그때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문다혜가 뭐 정의당 당원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민주당 대통령이고. 그런데 일본의 그 우익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고쿠시칸 국사관 대학을 나왔다고? 이게 사실이야? 잠시 좀 이따 그랬습니다. 아무튼 문다혜는 남편이었던 서창호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부당 지원 그 다음에 어머니 김정숙 여사 친구 그 다음에 청와대 경호원 등과 부당한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금전 거래 의혹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청와대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추석 뒤에 문재인, 김정숙 부부 그리고 문다혜 이 세 사람 조사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 그리고 문다혜 딸 조사받게 될 것이다. 검찰 소환조사 혹은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6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3자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자신의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